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상상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됐습니다. 상상고는 사회통합 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 이 항목에서 점수를 깎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상상고는 환영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실종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장전마을 집단 암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비료공장 인근에 어린이 테마공원을 짓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의 수험생들이 대전에 있는 코레일과 수자원 공사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상상고가 앞으로 5년간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 지표에 넣은 것이 지정 취소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상상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상상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평가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지표에 포함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상상고에 대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상고를 포함한 구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보낸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확대 권장 공문이 상상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5년간 상상고가 제출한 3%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전북교육청이 도입 기본계획에 반영해 왔다는 점을 들어 교육청 평가에 적정성이 부족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상고는 앞으로 5년간 전국 단위 학생 모집과 교육과정 자율 운영 등 자사고 지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 논란 속에서 불거진 귀족학교, 의대사관학교, 국영수 중심의 입시기관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은 상상고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상상고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상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인정한 만큼 더는 학교를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교육에 대해 이념적, 정치적으로 접근하여서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이 퇴행적 결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바란다. 전북교육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의 최종 권한이 교육감인지 교육부총리인지 따져보자는 건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위법한 재량권 행사를 했다는 걸로 보여지고 또 부칙을 위반한 평가 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은 아니지만 지난 2014년 교육부 장관 동의 없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 교육청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전교조 등 교육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명분만 앞세워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상상고에 대한 교육부 결정에 도내 정당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교육부는 물론 전북교육청의 결정도 존중돼야 한다며 전북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고, 민주평화당은 더 이상의 확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당국과 상상고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사죄를 촉구한 반면,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약속인 특권학교의 폐지를 선언하고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장전마을의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료 공장에 어린이 테마공원을 짓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암 발병의 원인과 피해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린이 공원을 짓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암 환자가 32명으로 늘어난 익산 장전마을.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집단 암 환자 발생은 비료 공장의 오염 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적으로 배출돼서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전마을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익산시가 문제의 비료 공장터에 어린이 테마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부적절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환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며 이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혀 내용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사실을 추진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어쨌든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익산시는 장전마을 문제가 해결되면 비료 공장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공모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당선되면 이거 갖고 한번 우리 사업을 어떻게 갈지 한번 진행해보자. 그렇게 한 취지가 그겁니다. 아직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때 아닌 어린이 테마 공원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익산시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환경부가 익산 장전마을 비료 공장과 관련된 역학조사 보고서에 암 환자 발생과 비료 공장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민관협의회는 환경부가 역학조사 보고서에 집단 암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과의 관련성이 추정된다 해서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수정해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엔 코레일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충청권에서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의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그만큼 취업문이 좁아지게 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됐는데 다른 시도와 달리 대전에는 혁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전 충청권에서 마련한 법안입니다. 현재 대전에 자리 잡고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17곳입니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굵직굵직한 기관이 많습니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3,000명으로 전북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900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 21%에서 2022년 30%까지 늘리는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대전 충청권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9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기존 이전 기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번에 실시가 된다 하면
지역의 청년 학생들의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전북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들 기관의 취업 문이 좁아지게 됩니다. 지금 취업이 어려운데 대전 사람만 뽑는다는 얘기 아닌가 싶어서 지방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많이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됐지만 전북은 12개 기관 중 6개가 공무원을 뽑는 국가기관이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으로 확대하는 광역화마저 광주 전남의 반대로 더딘 상황에서 이래저래 전북의 입장만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모든 도민이 별도 절차와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되는 도민 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와 화재, 강도와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장애가 발생한 도민은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전라북도와 시군이 나눠서 납부합니다. 전북 현대 공격을 이끌던 김신욱이 중국으로 이적하면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온 김승대가 김신욱의 높이를 스피드로 메우고 김신욱 역시 중국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이적과 영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키 196cm의 공격수 김신욱은 올 시즌 9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하며 전북 공격을 이끌어왔습니다. 갑작스런 이적으로 우려가 컸지만 전북은 포항 공격수 김승대 영입에 성공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김신욱의 높이 공백을 스피드로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김신욱 역시 중국으로 이적한 뒤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등 대활약을 펼쳐 성공적인 이적과 영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격수 사무엘 호사까지 영입한 전북은 다음 주 홈에서 제주와 맞붙을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팬분들 앞에서 또 인사하는 그런 기회가 오면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점이나 모든 걸 보여서 팀이 일단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무조건 저는 헌신하고.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한국과 중국 청소년 스포츠 교류전이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교류전에는 중국 스촨성 선수단 80명이 참가해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등 3개 종목에서 합동훈련과 공식 경기를 갖습니다. 제20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하키대회가 김제에서 시작됩니다. 8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7개 팀 7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1조 원이 넘고 투자기업 4곳 중 3곳은 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해 국민연금이 75개 일본 전범기업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84%인 63곳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때부터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명분도 신뢰도 없는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자과학원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채소와 과수 등 시설 작물을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대형 스마트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온실의 폭은 52m, 높이는 16m로 기존 대형 온실보다 2배 이상 큽니다. 원예특자과학원은 이 온실을 통해 폭염 속에서도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시설하우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설 작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최 전 교육감이 징역 10년의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김제 스파이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고 달아났다가 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신임 전주지검장에 권순범 대검찰청 인권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권순범 신임지검장은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과 대검 정보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권순범 신임지검장의 취임식은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지난 3월에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 수협 조합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합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선거운동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북에는 군산 어청도 132mm, 부안 위도 66.5, 군산 내초동 63.5, 전주 11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20에서 70mm, 많게는 100mm 이상 더 오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오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